아이들 교육, 육아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보면요. 저분들은 진짜 저렇게 살까? 진짜 저렇게 본인은 실천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진짜로 실천하는 내용들이니까요. 따라해 보시면 분명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끝까지 들으시는 그 인내심이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맘카페나 SNS에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소리치지 않으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이죠. 실제로 평소에 어머님들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소리도 많이 치실 거예요. 그런데요, 소리를 치시면요, 아이들은 우리 엄마 목소리 크다, 화가 났구나, 우리 엄마 또 이런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본인이 왜 혼나는지 생각하고 반성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 부모님께서 제3자가 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어난 일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노하지 말고 적용해 보셔야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 효과는 만점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셔야 해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쉽지 않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감정을 배제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화가 더 폭발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아이를 혼내면서 본인의 생활 스트레스를 더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똑똑하고 예민해서 다 압니다. 내 자신이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같은 기준에서 적정선에서 훈육을 할 수 있게 되죠. 내가 감정을 폭발시킨다고 해서 자녀는 어느 순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반감만 생기게 되죠. 그러니 감정을 무조건 폭발시켜버리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감정 컨트롤 후에는 뭔가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벌점제를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잘하면 더하고 못하면 빼는. 벌점이 넘어가면 즉시 훈육하시는 거고요. 학교나 기관들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 객관화가 가능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칭찬이 많이 쌓이면 뭔가 상을 해주시거나 같이 즐거운 일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벌점이 넘어가게 되면 훈육이 반드시 필요해지게 되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칭찬 스티커 같은 것들을 이미 적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하시려면 작은 화이트보드 같은 걸 준비하셔서 거실이나 아이들 공부방에 잘 보이는데 거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규칙을 몇 가지 적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적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훈육하시는 방법으로 책을 읽어라, 수학 문제 풀어라, 너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해라 라고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 머릿속에는 공부라는 것이 벌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니까요. 절대로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이들은 칭찬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벌점은 정말로 잘못했을 때만 쓰시고 가능하면 칭찬으로 유도하셔서 선순환 시키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훈육을 할 땐 절대로 장난이 섞이면 안 됩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상식적으로 혼내셔야 해요. 가끔 보면 혼내시다가 본인도 웃음이 나서 피식 웃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혼나는 건지 장난인 건지 구별이 안 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엄마한테 다가와서 몸을 비비면서 안기면서 대충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소중한 훈육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음번 훈육 때도 아이들은 말을 안 듣게 돼요. 부모님을 우습게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친구인 것도 좋겠지만 누군가는 선을 그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들 녀석 혼내다 보면요, 혼나고 있는 그 표정과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웃음이 막 나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참으려고 무지 애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웃어버리면 다시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혼내는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매를 들어야 할 정도로 정도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훈육 때는 절대로 장난이 섞이시면 안 됩니다. 원샷 원킬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으로 따끔하게, 하지만 뒤끝 없게, 그리고 좋은 말로 마무리 지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우는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잔소리를 줄이셔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잔소리라는 것에 대해 살짝 정의해 봐야 될 텐데요. 잔소리라는 것은요, 혼내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아이가 느끼기에는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엄마 빠른 말투로 다다다다다 쏘아대는 것이죠. 선을 정확하게 긋지 않고 잔소리하듯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어느 순간 한 귀에서 흘러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분명하게 고쳐야 할 때는 잠깐만 멈춰, 너 일로 와봐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훈육하시고, 그 외에 짜잘한 것들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편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서 바로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자녀의 뇌리에 각인이 되고 스스로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로 혼이 났는데 다음번에 그 똑같은 일로 혼나지 않게 되면 혼란이 생겨버리게 돼요.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일로 어떨 때는 심하게 혼나고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기준을 잡기 어려워져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도 혼나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작은 화이트보드에 써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선 제3자가 되시는 겁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벌점제를 이용하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우리 가정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육하실 땐 절대로 장난이 섞이시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혼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잔소리의 양을 줄이시는 겁니다. 지속적인 다다다다 하는 잔소리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심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관성을 세우고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에서 만나 뵙겠습니다.